네,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제 출연을 하셔서 솔로엠 그리고 인터로조라는 두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발굴해 오셨는지 종목 얘기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원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두 종목 소개를 해주셨고 어제 이제 솔로엠이 5%대로 주가 흐름이 강했던데 리뷰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네,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매수 밴드를 이제 일단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보유 관점이고요. 27,000원 밑으로 밀렸을 때 계속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 목표価계속 유지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알투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장님께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신 관련 기사는 뭔지 기사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기사 헤드라인은 테슬라 유럽에서도 모델 Y 인도를 시작했다입니다. 기사 포인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올 초 이제 미국 시장에서 모델 Y가 먼저 출시가 됐는데 지금 유럽에서도 모델 Y의 인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부분은 아직 베를린의 기가팩토리가 생산을 시작하기 전인데 테슬라 쪽에서 전략을 수정해서 유럽에서 모델 Y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저 모델 Y가 이제 유럽에서 생산된 모델이 아니라 아마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인 것 같고요. 네. 여기에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Y는 모델 그 S와는 달리 그 롱레인지 모델이 좀 주로 있는 거고요. 이게 그 롱레인지 모델을 가능한 그런 그 요소들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첨가제라든가 소재들이 특징적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한번 찾아볼 수 있고 봐야 될 것 같고요. 8월 23일부터 노르웨이를 공급으로 시작을 해서 1일 공급 그 인도량이 거의 약간 폭증한다고 할까 하루에 뭐 80대 이상씩 공급이 되는데 연간치를 하루 만에 막 돌파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공급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아마 그 유럽 쪽의 그런 모델 롱레인지 모델이 성장할수록 여기에 특정하게 수혜받는 기업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전기차 특히 2차전 섹터가 이제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차익 매물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GM과의 그 리코 사태에 대한 센티멘트에 대한 하락도 영향도 있겠지만은 마침 어제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240조 3년간 투자하는 이슈가 나와서 바닥에서 이제 그동안 좀 소위 말해 기고 있었던 반도체 쪽에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그 수급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까지만 추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2차 전지 쪽은 오히려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지는 거지 펀더멘털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2차 네, 전지 쪽은. 그 이유를 제가 네. 분명히 보는 거는 어제 가장 많이 빠졌던 셀 업체가 삼성 SDI였습니다. 맞아요. 그동안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왔고요. 네. 기관 중심으로 해서 차익 매물이 되고 나왔고 어제 그런 이후에 삼성전자의 그 투자 발표 이후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되고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차익이 나오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거에 대한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시장이 어제 이어졌고요. 오늘도 그런 흐름은 이어질 거라고 봐서 오늘 추가적인 조정은 2차 전지를 그동안 담지 못했거나 네. 비중이 별로 없으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만 봤을 때는 테슬라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관련 종목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목을 준비해봤으니까요. 함께 보시죠. 네, 2차 전지 쪽이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뭐 대표적인 셀 업체 LG화학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대주전자재료, SKC, 포스코케미칼, 첨보, LNF 등등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러면 기회가 왔다라고 보는 종목은 뭘까요, 차장님? 다 괜찮다고 보는데요. 저는 네. 대주전자재료 오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계 음극재를 하고 있는 회사죠. 네, 그렇게 지금 많이 알려져 네. 있고요. 테슬라 모델 Y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실리콘 응급제를 공급하고 있고요. 이 실리콘 응급제 그가 이제 탑재가 됨으로써 그 테슬라의 그 롱레인지 모델이 가능하게 된 거였기 때문에 네. 오늘 대주전자재료를 한번 가져왔고요. 어제 대주전자재료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박스권 하단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좀 매수 기회라고 좀 포착했고 대주전자재료를 설명을 하게 되면은 동사의 사실은 캐시카우는 그 칩 부품용 그 전덕성 페이스트 쪽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2분기 기준으로 52%가 넘기 때문에 MLCC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요? MLCC에도 들어가고 네. 뭐 칩 콘덴서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가지 이제 가전이라든가 노트북, PC 이런 가전에 들어가는 부품에 들어가는 소재를 주로 이제 그 동사가 하고 있고요. 네. 이는 이제 국내에서는 삼성전기를 통해서 지금 성장세가 나오고 있고 주로 이제 대만과 중국을 통해서 그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때문에 이제 납기라든가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중국 현재 생산 공장을 지금 상당히 가동을 하고 여기에 지금 캐시카우를 만들고 있고 2분 기준으로도 공장 가동률이 80% 정도 나와서 이 부분은 계속 꾸준하게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성장도 하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실리콘계 음극재 같은 경우는 동사 이제 어떤 신성장 동력이라 볼 수 있는데 실리콘 음극재 말고도 동사가 그 LED형 형광체 재료 쪽도 동사의 그 신성장 동력이라서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와 그 LED형 형광체 재료가 큰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두 개 큰 날개가 있고 가운데 중심에 칩 부품형 전독성 패스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실리콘계 음극재는 그 주행 거리라든가 급성 충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 소재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하이니켈 쪽에서 구현할 수 있는 에너지 밀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야만 주행 거리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고 그리고 그 10분 이내 급속 충전이 가능한데요. 이 실리콘 음극재가 이미 뭐 10년 전부터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 수준의 그런 거를 파우치용 그 전장용 파우치용 배터리 셀에 적용하도록 한 게 바로 그 대주전자 재료이고요. 그 실리콘이 계속 그 첨가율이 높아질수록 폭발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진 게 바로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최초로 전기차용 파우치 셀에 공급되는 그 실리콘계 음극재랑 관련 특허를 동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고요. 관련된 파생 특허 또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그 양산에 들어가면서 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그 테슬라 그 모델 Y랑 그리고 그 포르쉐 타이칸에 주로 공급이 되어 있는데 주로 아직까지는 그 CNT 같이 들어가는 CNT 도전제 생산량 때문에 고급 차량이 들어가고 있지만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CNT 그 도전제를 내재화하면서 생산량을 배로 몇 배 늘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고 내년에는 그 사실 GM 리콜 이슈가 있지만은 GM이 쉽게 에너지 솔루션과 관계를 끊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LG 외에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는 정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GM 입장에서는 LG전자 부터 뭐 어떤 전장용 부품까지도 같이 받기 때문에 서로 네. 합의가 될 거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약간 지연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다소 잠깐 느슨해질 수는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그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동사 이제 캐파 규모인데 2019년도에 매달 20톤이었던 규모가 2020년도에 100톤이었는데 지난 이제 반기 보고서를 보니까 그 매달 500톤까지 생산 규모가 캐파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공장 가동률이 9.4%에 불과해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 매출이 반기에 한 105억 정도 나와서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공장 가동률이 9.4%밖에 안 된다는 걸 주목할 볼 필요가 있겠고요. 2023년까지 이제 700톤까지 매달 700톤까지 이제 생산 캐파를 증가하는데 이 캐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달 500톤 정도의 규모로 이제 생산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9.3%의 이제 105억 정도 매출이 나왔으니까 대략 연간 2,400억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매달 500톤 규모의 캐파고요. 아, 이렇게 다 계산해 주시는 거 네, 너무 좋아요. 영업이익률이 네. 동사 그 실리콘 음극재가 원가율이 30%가 30%대인데 보수적으로 40%를 잡아도 영업이익이 최소 한 1,400억에서 1,500억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생산 캐파다. 고 2023년도에 매달 700톤 규모의 생산 캐파는 연간 3,300억 규모, 3,300억에서 3,500억 규모의 생산 캐파고요. 영업이익은 2,000억이 넘을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지금 공장 가동률이 9.4%밖에 안 되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바로 올해부터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을 시작해서 내년부터 본격화를 하고요. 네. 2023년도는 같은 파우치형 셀을 쓰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회사에서는 본격적으로 실리콘 음극재의 시장이 열린다고 보고 있고요.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대량으로 생산 캐파를 확보하고 다량 특허를 갖고 있어서 진입 장벽을 막음으로써 이 시장을 거의 독점을 할 거다라고 회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그 작년까지만 해도 실리콘 산화물의 첨가제가
첨가 비중이 한 5%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한 10% 정도까지 한 2배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연간으로도 거의 한 70% 2024년까지 연평균 7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고 증권사에서 전망이 그 실리콘 응급제의 그 대주전자의 매출이 2023년도에는 1,500억 그리고 2024년도에는 4,000억이 기대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2023년도에는 영업이익의 절반이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가능한지를 제가 따져보기 위해서 캐파를 계산해봤는데 현재 캐파 자체가 그 대주전자 재료의 그 실리콘 응급제 매출이 2,400억도 가능하다는 거고 내년까지도 3,000억도 가능하다 보면은 충분히 터무니없는 전망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장 동력으로는 그 이제 매연 기관 차 중에서는 고급 차종에만 그 LED가 적용이 됐는데 이제 전기차 시대에는 모두 다 LED가 적용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LED형 형광체 재료를 대주전자 재료가 개발에 성공했고요. 이게 이제 PIG 셀이라고 하는데 그 국내는 서울 반도체 그리고 해외에서는 그 중국과 대만의 그 LED 업체를 통해서 전장용 PIG 셀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동사가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데 9월 달이면 준공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캐파가 2배 이상이 증가가 되고요. 이 또한 그 2024년까지 연평균 35%의 성장이 예상이 돼서 기존에 이제 칩 부품의 전도성 페이스트 외에 실리콘 극제 그리고 LED용 형광 재료라는 성장 날개를 달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이고요. 올해 아마 이게 매출이 한 2,0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현재 추이를 봤을 때 2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올해 보다 내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잠깐 살펴보니까 네. 매출액이 502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46억에서 122% 성장이 나왔고 순이익이 40억 정도 나와서 232% 성장이 나왔는데 제가 그 영업이익률을 좀 계산해 보니까 최근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2에서 5%대인데 1분기 그 분기 영업이익률도 1에서 7%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난 1분기 때 연결 기준은 11%, 2분기 때 9.23%인데 별도 기준은 12.8%인데요. 여기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걸 토대로 하게 되면은 대충 매출액 대비해서는 영업이익 평균 10%를 계산하게 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략 선정이 될 것 같아서 올해 한 2,000억에 200억 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실리콘 응급제의 가동률이 대략 아까 10%가 안 됐거든요. 이거를 30% 정도 가정을 하게 되면은 대략 영업이익률이 실리콘 응급제만 한 360억 정도 300억에서 400억 정도 예상이 되니까 내년도에 영업이익도 한 400억에서 500억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2023년도에 제가 아까 그 증권사 전망이 2023년도에는 실리콘 응급제 영업이익이 절반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실리콘 응급제 매출 전망이 1,500억 정도 되니까 0.6 곱하면 900억. 곱하기 1,800억. 그러면 2023년 영업이익은 1,800억도 가능하다 하는데 캐퍼 사이즈를 봤을 때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4년도에는 그 실리콘 응급제 매출액이 그 4,000억이니까 여기에 이제 6을 곱하면 2,400억 곱하기 하면 4,800억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1,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면은 곱하기 영업이익 빼서 10배 주면은 1조 8천억 시총도 가능하거든요.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어제 좀 빠져서 8천억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8,530억 원이었는데요. 8,500억 정도 될 겁니다. 6만 5천 원 정도가 아마 1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1조 정도에서 정을 받고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 지금 성장세를 봤을 때는 좀 중장기를 보면서 좀 담아 나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얘가 이제 대주전 재료가 기존에는 33,000원에서 5만 한 3,000원 정도가 박스권을 그리다가 1분기 실적이 점프업을 하면서 박스권이 하단이 5만 3,000원, 상단이 6만 5,000원으로 박스권이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5만 3,000원과 6만 5,000원 사이 박스권 플레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이제 400억에서 500억을 보는데 현재 분기당 매출액이 대략 500억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300억대였고 현재 400억 후반에서 500억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는 2,000억 볼 수 있겠죠, 매출액이. 근데 이게 이제 분기당 매출액이 한 700억대, 800억대 갈 때가 동사가 다시 한번 주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신호로 보면서 그 대주전자 재료는 길게 보시는데
분기 실적을 계속 체크하면서 이 종목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박스가 하단에 있다. 그래서 하단에서는 53,000원을 하단을 보고 분할 매수 들어가시고요. 상단 65,000원 보시면서 일단 트레이딩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시가 이하로는 그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65,000원 드리겠고 근데 실적 보면서 가야 되니까 2차는 8만 원, 그리고 3차는 11만 원까지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네.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 좀 꾸준한 증가 추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분기 실적 반드시 체크하면서 좀 보자라고 팁까지 주셨고요. 목표 주가 1차적으로 65,000원 제시가 됐습니다. 손절 가격은 5만 원으로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종목 공부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